미국의 해구산 아래에 있다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전혀 없다. 미국은 세계 유일의 슈퍼파워이고 미국의 해구산은 무엇보다 강한 억지력을 가진다.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핵무장을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질 때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해구산이 있기에 핵무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합니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북한을 물론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인 러시아도 억제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해구산의 치명적인 한계에 대해 지적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해구산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상대라면 해구산은 거의 100% 확률로 발동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핵보유국의 공격이 아닌 핵강국에 의한 핵공격에도 미국이 해구산을 발동시킬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물론 러시아나 중국도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 있는 나라를 핵공격한다는 것은 보통 결심으로 할 수 없는 문제지만 따지고 보면 애초에 핵공격 자체가 보통 결심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해구산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포기의 위협은 비단 해구산뿐만 아니라 모든 동맹관계에 내포된 문제이며 따라서 전문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저울질하다 보면 결국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도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한국도 해구산만을 절대적 안전망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전술 전략적 판단에 의해 소를 버리고 대를 취하는 선택을 할 경우 비핵화 국가 입장에서는 상호 확증 파괴가 아닌 일방적인 파괴를 당하게 되고 나라의 운명을 동맹국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행위는 확실히 무모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한계는 핵공격을 받아야 해구산이 발동된다는 것입니다. 핵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 해구산에 들어갔는데 핵공격을 받아야 해구산이 발동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향해 핵보복을 한다면 이미 북한이 한국의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를 떨어뜨린 이후이고 한국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인명적 피해가 일어날 뿐 아니라 그 일대는 방사능으로 인해 수년 동안 쓰지 못하는 영토가 됩니다. 만일 한국이 높은 수준의 핵전력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 선제적으로 핵을 쓸 가능성은 거의 없어도 선제적으로 발사할 수도 있다는 선택지가 생기는 점에서 해구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아무리 중국을 등에 업었다 하더라도 핵공격은커녕 국지적 분쟁도 일으키기 주저할 것이고 중국마저도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해구산은 분명 대한민국 안보에 크나큰 도움을 주는 것이 맞으나 독자적인 핵무장과 비교했을 때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존재하고 현재의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드는 것은 한국이 과연 높은 수준의 핵전력을 가질 수 있겠냐는 것인데요. 최근 일본 군사 관련 포럼에서 한국의 핵잠재력은 동아시아의 절멸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을 끌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핵잠재력을 가진 국가라고 하면 핵무기를 실제로 개발하지 않아 NPT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핵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를 말합니다. 핵잠재력이 높은 국가들을 따로 묶어 준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어떤 나라를 준핵보유국이라고 볼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평가기관마다 의견이 나뉘지만 대체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로켓 기술을 가지고 있고 고도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평가기관들은 한국, 독일, 일본의 경우를 대표적인 준핵보유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마음만 먹는다면 2에서 3개월 안에 핵무기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며 국가 수준의 역량을 동원하면 강대한 핵보유국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해관계에 따라 습식 방식의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도입 못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이는 국제 정세의 흐름상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며 전문가들은 한국이 고도의 핵기술을 보유한 준핵 보유국인 이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언제든 핵을 개발할 수 있다는 국가인 것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내에서 일본은 핵연료 재처리가 승인되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가장 엄격한데도 불구하고 같이 핵을 만들어도 한국이 더 위협적인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은 인상적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주축이 되어 한국원자력연구원, 카이스트 등 다양한 국책 연구기관들과 핵무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들 기관들은 전부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관들이다. 이후
한국은 원전에서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텐데 한국은 원전을 수십 년간 돌렸다. 사용 후 핵연료는 넘쳐나서 핵무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만드는 데에 전혀 부족하지 않다. 바꿔 말하면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기술이 도입될 시 핵무기를 공장에서 물건 찍어 내듯이 생산하는 게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가장 무시무시한 것은 투발 수단이다. 현무 미사일은 이미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개량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외에도 핵무기의 장거리 투사를 위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의 투발 수단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며 한국은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현재 VLS를 갖춘 3,000톤급 디젤 잠수함,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SLBM 개발에도 성공했으며 차후 원자력 잠수함 건조까지 계획하기 때문에 SLBM을 통한 핵무기 투사는 일본과 궤를 달리한다. 운반 체인 미사일도 현무사의 계획으로 탄두 중량 4톤급인 미사일을 개발해 가공할 만한 핵탄두를 투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으로 민간용 고체연료 로켓 개발이 허용되었는데 핵무기를 사용할 정도의 국가 존망이 걸린 비상시라면 한국은 민간용 고체연료 로켓이라 해도 중거리 탄도탄으로 전용할 수 있다. 일본은 한국 정도의 투발 수단을 갖추지 않으면 핵을 만들더라도 그 위력이 급감할 것이다. 일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만큼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 지금도 계속 막강해지고 있는데 핵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한국은 동북아시아를 절멸에 이르게 할 것이다. 솔직히 SLBM을 개발한 것도 곧 자신들을 핵을 만들겠다는 무장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에 대해선 중국과 힘을 모아 한국을 압박해야 한다. 어차피 일본이나 한국이나 핵보유국이 될 수 없다. 미국은 끝까지 이기적인 태도로 핵우산을 천명할 것이다. 미국은 소련과 중공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고 중국의 핵 확산 문제에 관해서도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는데 동맹국인 일본이나 대만, 한국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고 있다.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일. 한국은 핵을 개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SLBM은 분명 강력한 핵 억지력으로 작용하지만 핵탄두를 장착하지 못하면 SLBM을 개발한 보람이 없을 수도 있다.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SLBM은 위력 측면에서 핵탄두를 장착한 SLBM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반면 핵을 장착하게 되면 일본은 이제 한국과 대등한 외교도 하지 못한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